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6일 월요일 오후 4시 20분입니다. 미국 증시 하락의 영향으로 아시아도 오늘 분위기 안 좋았고, 잠시 후 개장 예정인 유럽도 분위기 안 좋고, 지금 현재 미국 주식 선물 시장도 분위기 안 좋습니다. 결국 고용지표에 금요일 날 발표된 고용지표의 충격이 굉장히 컸다는 거를 저 시장이 지금 의미를 하는 건데, 어, 고용지표 관련된 이야기 좀 몇 가지만 좀 더 하고 가겠습니다. 토요일 날 영상에서 좀 시간 관계상 못했던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지난주 총 요약.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 지난주에 엄청나게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월요일인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 같냐.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좋은 건 하나도 없었다. 눈에 띄는 호재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지나치게 짧게 요약해서 좀 약간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봐도 무난할 것 같긴 합니다. 눈에 띄는 호재 있었냐? 없었다는 거죠. 각종 경제 지표도 나왔는데 좋았던 게 있냐? 별로 없었다는 거죠. 고용지표 좋았던 건 고용지표가 좋았는데 고용지표가 좋아버리니까 긴축 우려가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려가 나왔다는 거죠. 그나마 지난주에 가장 큰 호재는 FOMC 회의였어요. FOMC 회의 이거 하나로 시장이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금요일날 발표된 고용지표가 훨씬 더 큰 악재였던 것 같아요. 이 FOMC로 나왔던 호재를 모두 다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의 더 큰 악재였던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 필요 없었던 거고, 금요일날 마지막에 발표된 이 고용지표 한 방이 지난주의 분위기를 결과적으로 안 좋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주일 동안 수많은 일이 있었는데 결과는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 됐는데 안 좋은 분위기에서 이제 이 중요한 기술적 싸움이 이번 주에 시작되는데, 예. 금요일 날 발표된 고용지표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 좋은 분위기에서 시장을, 안 좋은 분위기에서 그 거래가 시작되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좀 더 보자면은 실제로 그래서 그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이 시장의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게 좀 많이 좀 물 건너갔습니다. 실제적으로 숫자도 많이 움직였다고요. 페드와치 보시면 되는데, 페드와치에서 보시면 일단 당장 3월 달에 FOMC에서 뭐 금리 인상 확률 이런 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당장 코앞이니까요. 근데 이제 저기 뒤에 있는 회의들의 금리 인상 예정 어떤 뭐 그런 가능성이 좀 변화가 좀 많이 있었어요. 3월, 뭐 6월, 7월, 9월 이런 데까지 가면은 좀 많이 어떤 그 시장 참가자들의 생각이 좀 많이 좀 바뀌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만 볼까요? 뭐 9월 하나만 볼까요? 이런 거 보시면은 이 지난 일주일 전에 확률과 지금의 확률이 뭐 10몇 프로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등 좀 숫자들이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요일 날의 그 고용 지표로 인해서 최종 금리 수준이 5.5%, 최종 기준금리가 5.5%까지 가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조금 생겨났고요. 이것도 좀 현실적으로 좀 다가왔고, 그리고 아마도 기준금리 그 최종금리 전망이 높아졌다라는 건 그만큼 조금 더 하이어 앤 롱거잖아요. 그죠? 조금 더 그 롱거하게 오래 가야 되니까 금리 인하 자체도 저 멀리 시장의 기대와 달리 저 멀리 좀 늦춰졌다라는 거를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저런 데이터를 보면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여기 있는 걸 다 보진 못하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여기 있는 거 눌러 보시면서 여기 있는 숫자들이 어떻게 바뀌었나라는 거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고용지표 하나로 이 먼 미래 예측들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이 막연히 주식시장만 좀 폭 떨어지고 마는 그런 긴축 우려를 갖고 간 게 아니고, 채권 시장에서 실제로 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좀 많이 나타났다. 막연한 긴축 우려가 아니고 좀 실제적으로 좀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를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리 지표까지만 하나만 좀 더 보자면은 뭐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뭐 좀 급락하긴 했지만 금요일 날 익스트림 그리드다.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도달을 했다. 시장이 굉장히 좀 뜨거워졌죠. 그죠? 이런 점. 이 시장이 달아오를 때도 굉장히 빨리 달아오르지만 여러분들 식을 때도 굉장히 빨리 식는다는 점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오르면은 내일도 좋을 것 같고 내일 모레도 좋을 것 같고, 그런데
한 뭐 이틀 3일만 연속으로 빠져보세요. 그럼 금방 이거 식어내릴 수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지금은 뜨거운데 이게 언제까지 뜨거울지는 알 수는 없는 건데, 하여튼 지금 이제 어쨌든 악재가 나오긴 나온 거고, 그런 악재 때문에 시장이 식어간다면 또 생각보다 빨리 식을 수도 있다라는 점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심리가 결과적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움직인 게 사실 심리 때문에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 심리가 너무나 뜨거워서 이제 더 이상 좀 뜨거워지기 좀 어려운 그런 구간까지 온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도 그리고 이런 시장에 뜨거운 거를 가라앉힐 만한 악재들이 또 마침 딱딱 나오기도 하고, 예를 들면 고용지표가 대표적인 거고요. 약간 주식시장 외적인 거로 생각을 해보자면 그 중국과 미국이 요즘에 그 미국 상공에 띄워져 있는 그 중국산 풍선 있죠. 그런 이슈 때문에 지금 그죠, 어쨌든 악재가 나오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에 연관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 악재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시장 분위기 뜨거우면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악재들에 좀 주의하면서 시장을 좀 잘 살펴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한 달간 이거 기대감만 갖고 오른 거란 말이죠. 나스닥이고 S&P고 코스피고 간에 지난 한 달간 1월 달에 정말 좋게 올랐는데, 정말 강하게 올랐는데, 이거 어쩌면 모래성일 수도 있다라는 점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대감 하나, 금리 인하 기대감, 올해 금리 인하 할 수 있다, 연준은 비둘기적이야 라고 하면서 올랐잖아요. 근데 그 기대감, 파월 의장님이 한마디도 안 했는데 고용지표 한 방으로 지금 일단 좀 센 펀치를 맞긴 한 겁니다. 이게 어떤 실체를 갖고 상승한 게 아니고 기대감을 갖고 올랐는데, 고용지표가 그렇게 나온 거니까 생각보다 좀 세게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가능성 정도 생각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뭐 그 고용지표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 정도까지 하고 좀 그만하고요. 하여튼 지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미국 증시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 증시는 제 생각에 이제는 여기서 이제 추가로 만약 올라간다, 여기서 만약 정고점 높아진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상승 추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베팅하실 분들, 이번이 사실상 뭐 마지막 남은 찬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제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이제 아래쪽으로 더 안 가면은 더 이상은 이제 아래쪽으로 봐선 안 된다. 여기서 만약에 이런 악재가 나왔는데 고용지표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게 악재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 재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아래로 가지 않고 여기서 버티고 적당히 버티다가 반등을 하면서 이 고점을 넘어간다, 그럼 이제 다시는 아래쪽으로 봐선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다? 그때는 중장기적인 하방이고 뭐고 싹 다 청산하고, 그때는 우리도 상방을 봐야 될 수 있다라는 점. 한국 증시는 일단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증시는 하는 모습 보니까, 한국 증시는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증시가 살아나갖고 올라가면은 다시는 아래쪽을 봐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좀 마지막 마지막 하방을 보는 뭐 기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아무튼 중요한 싸움이 시작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미국은 여기서 오버슈팅이 어떻게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한 번 조정 나오고 금요일날 밤에 하락했던 거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오늘 밤에도 또 뭐 슈팅이 나온다, 혹은 뭐 화요일날 파월 의장 연설로 또 슈팅이 나온다, 솔직히 한두 번 정도 슈팅이 더 강력한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 있어요. 아직 근데 결론을 내린 건 아닙니다. 한국 증시는 근데 분명한 거는 더는 오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한국 증시는 여기서 코스피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그건 진짜 올라가겠다라는 의미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아직 뭐 그런 이야기 잘 못하겠어요. 조금만 좀 더 보고 흐름 좀 보면서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제가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이제 뭐 천천히 오늘 있었던 일들 그냥 이제 편안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이제 분위기가 좀 이제 안 좋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차트 한번 좀 잠깐 볼까 합니다. 아직까지 중국은 뭐 하락 전환 이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눌림의 구간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상해 종합인데요. 아직까지 중요한 지지선이 여기입니다. 중요한 지지선을 아직 깨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아래쪽으로 이거 보면서 베팅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중국이 근데 이제 앞으로 좀 약해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일단 기술적으로도 위쪽에 일단 저항이 좀 쌓이긴 쌓였고, 그 고용지표 나온 거에 영향을 분명히 좀 받긴 받을 거란 말이죠. 그 미국 고용지표 때문에 중국이 이번 주에는 좀 약할 만한 명분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은 이제 미국의 긴축이란 재료는 거의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긴축이란 재료에 더 이상 반응해주지 않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어제 금요일 날 밤에 고용지표 나오면서 미국 금리들이 크게 튀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다시 시장이 이제 언제까지 긴축을 할 거냐라는, 다시 긴축 우려 이런 걸로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긴축을 잊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다시 긴축을 신경 쓰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어쨌든 미국의 긴축에, 그죠. 중국 증시는 그 미국의 긴축을 악재로 받아들이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나오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의 금리가 계속 만약 이번 주에 짜불짜불 올라간다라면 중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그렇지만 여기 중요한 지지선이 있으니까 지지선 어떻게 하나, 이 부분 싸움 잘 보시고 붕괴되면 아래쪽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독일 증시도 아직 강해요. 그죠? 아직 뭐 꺾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 좀 잘 보셔야 되겠어요. 아직 여기 보시면 밑에 지지선들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자리를 붕괴시켜줘야, 이런 자리를 붕괴시켜줘야 아래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강합니다. 뭐 물론 이 단기 급등에 따른 이 피로감도 엄청나긴 합니다. 이번 주 중요하긴 합니다. 요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 뭐 조금만 좀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좀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지지선 붕괴됐죠. 코스피요. 코스피 지지선이 붕괴됐으니까 아래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320일 붕괴되면은 안 되잖아요. 위쪽으로 보시는 분들 320일 붕괴됐으니까, 중요한 지지선인데 붕괴됐으니까, 더군다나 그냥 붕괴된 게 아니고 두 번째 붕괴됐잖아요. 장대 음봉 한 번, 그래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칠 수 있는데 한 번이 아니잖아요. 두 번 붕괴됐잖아요. 이거 아래쪽으로 방향 전환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아래쪽으로 볼 수 있다. 이제는 뭐다? 이제는 반등시 매도 전략이 정석적인 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 뭐 쌍고점까지 나왔으니까, 일단 그죠? 이건 명백하게 신호등 불 들어온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되겠죠. 뭐 물론 이게 이제 언젠가까지 빠지다가 다시, 뭐 지금까지 빠졌던 게 뭐 건전한 조정이 되고 다시 오를 수도 있어요. 다시 오를 수도 있긴 있는데, 일단 지금으로선 320일 붕괴됐으니까 아래쪽으로 일단 방향 꺾였다고 보고 거기에 맞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상승 추세, 뭐 아직도 뭐 나는 상승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충분히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위쪽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는 일단 상승 전환이 되긴 된 거란 말이죠. 분명히 지난번에 여기서 고점 높였잖아요. 상승 전환된 거예요. 상승 추세예요. 원래 상승 추세에는 눌림식 매수가 정석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꺾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꺾이고 있어갖고 뭐 지금 당장은 그 상승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상승 베팅 해야 되고 뭐 주식을 사야 되고 그거는 아닙니다만은, 분명히 그건 아니지만은, 지금 그 상승을 보시는 분들은 일단은 다음번에 나 좀 더 떨어지면은 어디선가 지지력이 보이면 주식 사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라면요. 아래쪽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제 320일이라는 자리가 붕괴됐기 때문에 일단은 신호등에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베팅하시는 거고, 지금 주식 상승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오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위쪽으로 베팅하실 분들 조금 더 타이밍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아직은 아니겠죠. 장대음봉 떨어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320일이 붕괴됐는데 지금 주식 사면 됩니까? 안 돼요. 어디선가 하락이 멈추는 때가 올 거예요. 멈추고 거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 확인하면, 그럼 이제 그때 주식 사면 됩니다. 그때 좀 세게 사셔야겠죠. 그죠? 만약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 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그때 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은 방향 전환된 거예요. 나는 뭐 주식 사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몸 좀 사리셔야 되는 거고, 아직은 어떻게 될지 정답은 모른다. 일단 근데 코스피는 꺾였다. 아래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이 지금은 뭐 맞다. 아직은 눌림시 매수하기에는 지금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으니까 어떤 뭐 매수 플레이 하실 분들은 좀 가만히 좀 기다려 보시라, 이런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뭐 전환됐다라고 봐주자고요.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 변동성 지수나 이런 것도 일단 뭐 17 부근에 와 있죠.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뭐 지금 시장에 빠지는 거 특별히 뭐 이상한 거 없어 보이고, 지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너무 오랫동안 17을 지켰어요. 변동성 지수들이요. 에너지가 많이 쌓였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지금 이렇게 하고 나서 대폭락 몇 번 하고 나서 여기 어딘가에서 반등 나오면서 시장이 다시 상승 전환할 수도 있지만,
아직 그런 이야기 하기에는 지금 이제서야 막 하락이 시작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뭐 큰 꿈이 있으신 분들은 세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큰 꿈이 있으신 분들은 세게 아니다, 난 안전하게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하시면 될 겁니다. 본인 투자 성향에 맞게 투자 비중은 조절하세요. 원달러 환율 그리고 이렇게 뭐 보시다시피 튀어 올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런 패턴이죠, 그죠? 이렇게 짜불짜불 죽이면 하루 이틀 만에 몇 주 빠졌던 거 다 되돌린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25원 올라가면서 일단은 단기 추세는 전환됐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매수할 기준은 생긴 거예요. 1230원 돌파 한착했으니까 일단 위쪽으로 보일 수 있긴 한데, 솔직히 5일선과 너무 많이 좀 떨어진 것 같긴 합니다. 이 환율이 너무 단기 급등해서 만약에 이제 달러를 매수하시고 싶으시더라도 제 생각엔 좀 눌림을 기다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좀 부담스럽네요. 제가 보기엔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눌림시 매수 1230원이 붕괴되면 안 됩니다. 이제는요. 이제는 다시 1230원 붕괴되면은 그럼 이제 달러 들고 계신 분들은 진짜 심각한 문제 터질 수 있습니다. 1230원 이제는 깨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단기적으로 눌림시 매수 관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이 좀 바뀐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특별히 다른 거 이야기할 만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강합니다. 위쪽으로 이제 3거래일간 저항이 누적되긴 했어요. 이걸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작은 기준이 생긴 겁니다. 중요한 지지선 붕괴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작은 기준이 생겼다. 이 정도로 봐주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고, 미국 증시 오늘 밤에 지지선들 싸움 잘 보시면 됩니다. 4122 완전히 붕괴가 되면은 그럼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라고 할게요. 오늘 밤에 지지력 테스트 할 겁니다. 나스닥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스닥은 12610 붕괴가 완전히 되면은 이제 아래로 전환됐다라고 할 건데, 중요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지금은 붕괴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붕괴돼서 마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아직까지 뭐 특별한 이야기 하지 않을게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 미국 증시는요. 한국은 좀 이제 2번 연속 320일을 붕괴시킨 거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미국은 아직은 아니죠, 그죠? 미국은 아직 좀 강하다라고 봅니다. 아직은 눌림일 수 있다, 이런 관점이고요. 그리고 참 요즘에 아주 핫한 게 천연가스인데, 여러분들 천연가스 롱베팅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물론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짜불짜불 죽는 패턴이기 때문에 한번 롱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지금까지 몇 주간 빠졌던 거 하루 이틀 만에 전부 다 되돌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긴 한데 왜 자꾸 아래쪽으로 가고 있고 매수세도 안 보이는데 이거를 위쪽으로 자꾸 베팅하려 그러나는 거죠. 물론 나는 천연가스 전문가고 나는 평생 천연가스를 분석했고, 뭔가 난 천연가스에 대한 믿음이 있다, 뭐 그러시면 모르겠는데요. 나는 뭐 별 생각 없다, 난 뭐 그냥 단타한다, 그러면은 이건 계속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일단 위쪽으로 베팅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거 개인들이 역베팅하기 딱 좋은 그런 차트 모양이긴 하거든요. 솔직히 이번에 달러 인덱스 급반등하면서 얘도 좀 같이 따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추측을 해봤는데, 지금 얘는 일단 반응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천연가스 위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무튼 이런 거는 뭐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하시든가, 아니면 의미 있게 몇 거래일 동안 버티면은 그런 매수를 하시던가 하셔야지, 천연가스 이렇게 변동성 큰 거 이런 거는 웬만하면 여러분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보다 더 안전한 거 많이 있어요. 굳이 이거 아니라도 수익 낼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게 심리적으로 여러분들 유혹하기 딱 좋은 차트이긴 해요. 이런 거 상승 베팅 해보고 싶은 욕망이 정말 많이 드는 차트이긴 한데요. 욕망과 본인의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투자가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굳이 막 저점을 잡아보겠다고 나서시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거는 투자자로서의 어떤 건전한 자세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 지금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이런 자리에서 예를 들어 양봉 하나 튀어나온다, 그럼 보유자분들 제가 봤을 때 비중 축소하시고 나오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거 대응하기 되게 애매한 거죠. 낙폭과대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도 좀 부담스럽고, 위쪽으로 베팅할 근거도 없고, 이것도 계속 애매한 그런 상태 연속입니다. 이런 이야기 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머지는 일단 뭐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는 것 같고요. 토요일날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오늘 밤 미국 증시 이 지지선 싸움들
이런 것들 좀 위주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여기까지 보면 어떻게 할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